자, 고장의 186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PQR에 대한 진리집합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조건에서는 R이 P 합집합 Q에 포함되고 나 조건에서는 P 교집합 Q가 3이고 Q 합집합 P 합집합 Q가 9고 Q의 원소의 개수 빼기 P의 원소의 개수가 2개고 타 조건에서는 명제 R이면 P와 R이면 Q가 모두 거짓이야. 그치? 거짓이야. 자, 그럴 때 얘를 만족하는 R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봅시다. 일단 R이라는 거는 P 합집합 Q에 포함되는 녀석이고 교집합의 개수는 3개, 합집합의 개수는 9개야. 그치? 그리고 Q에서 P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2개고 이 녀석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대충 보면은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R은 P 합집합 Q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P 합집합 Q, 즉 P랑 Q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나타내보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에 대해서 가운데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을 거고, 그치? P의 원소의 개수 뭔지 모르고 Q의 원소의 개수 뭔지 모르는데 합해가지고 9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 거야? 6개가 있을 거야. 그치? 6개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운데 3개랑 포함해서 P의 원소의 개수는 3 플러스 A개고 Q의 원소의 개수는 3 플러스 B개일 거야. 그치? 그래서 N의 Q 빼기 N의 P 하면은 3 플러스 B에서 3 플러스 A를 빼주는 거니까 B 마이너스 A가 2개 나올 거고. 그치? B 플러스 A가 전체 다 더한 거에서 3 빼주는 거니까 6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A 원소의 개수는 B 원소의 개수부터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 A만의 원소의 개수는 2개 하고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고 P면 R과 R이면 P랑 R이면 Q 모두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R이면 P가 거짓이야. 그러면은 P이면 R은 참인가?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을 역하면 참인가? 아니야. 안 돼. 그치? 원래 명제랑 역은 참 거짓이 아무 상관없어. 그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인 거야? 아니야. 여기 거짓인 거야?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명제가 참이어도 여기 참일 수도 있고 명제가 거짓해도 여기 참일 수도 있고 그치? 명제랑 여기랑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그치? 참거짓에 아무 관계가 없는 녀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역의 참거짓을 따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거짓이야. 그래 버리면 안 돼. 그치? 역 써놓고 나서 그 녀석의 참거짓을 또 따로 따져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짓이라고 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잘 조작하면 참이 되겠지?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는 R이 P에 포함되지 않고 R이 Q에 포함되지 않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R이 P에 포함되지 않아. R이라는 녀석이 P 합집합 Q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R이 P 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R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P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 이 밖으로 좀 삐져나가 있어야 돼. 맞지? 그리고 R이 Q에 포함되지 않는데 R이 Q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Q 밖으로 R이 또 조금이라도 삐져나가 있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R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R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는 원소가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기랑 여기에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P가 아닌 부분에 원소가 있어야지만 얘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고
Q가 아닌 부분에 원소가 있어야지만 얘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R의 원소는 P랑 Q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치?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원소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원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도 빼줄 거고 이 부분 원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도 빼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R의 개수는 P 합집합 Q의 부분 집합 개수에서 왜 R은 P 합집합 Q의 부분 집합을 했으니까, 그치? 거기서 뭘 빼주겠다고? R의 P의 원소, P만 있는 이 부분의 원소,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R의 P 차집합 Q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빼줄 거고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적어도 하나는 있다고 했으니까 또 R에 Q-P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P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원소 9개짜리 부분집합이니까 2의 9제곱에서 뭘 뺄 거야? P 차집합 Q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을 빼줄 거야. 이 부분의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었대? 2개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9개 중에서 2개 제외하고 나머지로만 이루어진 원소의 개수 빼줄 거라고,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2의 7제곱개 빼줄 거고. 그치? 자, 얘는 뭘 빼줄 거야? Q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 빼줄 거라고. 그래서 9에서 4 뺀 2의 5제곱 빼줄 거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P랑 Q 작성하면 되겠다. 좀 어색하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는 경우는 2번 빼준 거잖아. 그치? 2번 빼준 거잖아. 여기서 한 번 빼주고 여기서 한 번 빼주고.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뭘 더해줘? 아래 P 차집합 Q도 없고 Q 차집합 P도 없는 경우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중복해서 빼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빼고 얘도 빼니까 2의 세제곱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대. 맞겠지 뭐. 자, 그 다음 몇 번이었지? 다 정리됐으면 194번으로 넘어갈 거야. 정리해보세요. 자, 194번으로 보면 철수는 그림과 같이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 울타리 설치 비용 중에서 영희와 이웃한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고 나머지는 철수가 지불한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철수가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이 최소일 때 B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설치한 울타리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해보면 자, 여기가 철수네고 여기가 0이네야. 자,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 넓이가 1200이 되도록 설치할 거야. 자, 0이네랑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는 비용을 철수네랑 0이네랑 절반 나눠서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철수네가 다 비용하기로 했어. 자, 그랬을 때 철수가 낼 금액이 최소가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를 y라고 하면은 여기도 y가 되고 그래서 관계식 세워보면은 x 곱하기 y가 1200이야 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치? 철수가 지불할 금액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철수가 지불할 금액만 생각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자, 설치 비용은 높이와 두께에 상관없이 둘레 길이에 대응한다. 비례한다. 자, 그래서 둘레 길이의 비용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m당 비용을
비용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은 그치? 자 여기 가로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AX 될 거고 세로는 두 개 있으니까 EYA 될 거고 XA라고 할까? 자, 이 부분은 XA가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철수랑 0이랑 절반만 내기로 했대. 그러니까 철수가 될 금액은 이 녀석 비용의 절반하고 나올 거잖아. 맞아요. 이게 철수가 낼 비용하고 나오겠지. 그치? 자, 정리해주면은 2분의 3x 더하기 2y의 a하고 나올 테니까. 그치?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a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이 녀석의 최소값만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2분의 3x 더하기 2y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네. 합의 최소값 곱한 걸 뭔지 알고 있어서.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2분의 3x 곱하기 2y 해서 x 곱하기 y 대신에 1200 대입해버리면은 2 루트 3600 하고. 그치? 그래서 60이네 120. 자,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최소 비용을 구하는 거야? 아니네. 최소 비용이 될 때 울타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B부터 C까지 X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굳이 뭐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언제 최소 나와?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 나와. 그러니까 뭐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최소가 될 거라. 그래서 2분의 3X가 2Y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니까 Y가 몇일 때? 4분의 3X일 때 최소. 자, 이 녀석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x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y 대신에 대입하니까 4분의 3에 x제곱이 1200. 그래서 x제곱이 400에다가 4 곱하니까 1600. 그래서 x는 40 하고 나오겠구나 하고.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대. 어디 보자. 자, 정리해 되시면은 그 다음으로 가자. 198번으로 가볼 겁니다. 자, 198번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6cm, 8cm, 10cm 내부에 P점을 찍어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B, CA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랬을 때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한번 해보자.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네. 전체 삼각형 넓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부분 넓이 더하기 이 부분 넓이 더하기 이 부분 넓이랑 같아. 이용하는 것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하고 나오는데 걔는 어떻게 구해? 이 부분 넓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C 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38에 24가 4A 더하기 3B 더하기 5C 하고 만들어지네. 그치? 만약에 얘가 항이 두 개밖에 없었어. 그치? 그러면 곱해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항이 세 개가 있어. 그럼 곱해버리면은 항이 너무 복잡해져 버리잖아.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기가 엄두가 안 난단 말이야, 그때는. 맞아. 개수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어디 보자. 요거를 알고 있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려고 봤더니 마침 곱한 게 각 한 끼리 곱해버리면 A약분되고 B약분되고 C약분돼가지고 좋아. 그지? 그래서 각 한 끼리 곱하는 형태의 최소값 찾는 게 없나 생각해보니까 뭐 있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있네. 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세 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세 개짜리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왜 세제곱이야? 제곱이지. 어디서 세제곱이 나왔어?
제곱. 제곱해서 더한 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시바르츠 무등식이야. 그렇지? 자,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전부 다 제곱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입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얘 곱하기 얘 해서 a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항이어야 돼. 이 파트가. 그렇지? 오케이. 각 한 끼리 곱해서 a 없애주고 b 없애주고 c 없애주고. 그러려면 우리한테 주어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요 녀석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뭔가 제곱이 된 모양이어야 돼.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려? 얘를 루트 4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렇지? 자, 두 번째 것도 루트 3b의 제곱. 루트 5c의 제곱에다가 x제곱은 저 녀석에다가 루트 취한 거의 제곱. 루트의 a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b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c분의 5의 제곱. 한 개. 자, 이제 두 개 곱할 거야. 이 녀석 제곱 뺀 거 이렇게 해서 곱하면 뭐가 나와? a약분되고 4 남고 b약분되고 3 남고 c약분되고 5 남아가지고 그 녀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이 뭐니까 24였으니까 24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7, 1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12의 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0이라서 24 곱하기 6하고 살짝 바꿔서 24만 약분해버리자. 그래서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는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가자. 자, 199번 무지막지한 문제네. a 더하기 b는 2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a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a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의미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b는 결국 뭐야? 2-a야. 그치? 2-a야.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거지? 의미 아닌 두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된다. 맞지? 오케이. 이 정도 일단 알아두는 상태에서 b 대신에 2-a 대입해버리면은 요 식이 뭐가 돼?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a분의 a 하고 나와. 맞지? 자, 여기서 a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4-a분의 a-4 더하기 4 모양으로 만들어서 일단 이 녀석 이렇게 쪼개가지고 앞에 하나 빼줄 겁니다. 그치? 정수로 만들 거야. 자, 그럼 더하기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4분의 1 하고 부호까지 맞춰주자. 그치? 자, 이제 이 녀석을 통분할 거야.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플러스 2에 a-4 분의 a-4 빼기 a 플러스 2 모양으로 나와. a-2 모양으로 나와. 그치?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게. 여기서부터. 자, 쪼개주지 말고 그냥 통분해주자. 자, 그냥 통분해주니까 a 플러스 2에 4-a 분의 4-a 더하기 a에 a 플러스 2 하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분의 이 녀석 전개해주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 하고 나올 거야. 맞지?
a 플러스 4, a 플러스 4 플러스 8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플러스 3a 플러스 12 모양으로 나오고, 그치?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져 버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3에 a 플러스 4하고 나올 거야. 맞아? 어디? 8 좋아.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이 녀석을 번분수 모양으로 나타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분의 3에 자, 이 부분 일단 그냥 써줄게. 해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분의 자, 이 녀석을 a 플러스 4로 나눠주는 모양으로 써줄 거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몇이요? 4, 6, 24 플러스 16 하고 하면 시계는 변함이 없나? 그치? 그 분의 3 해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쪼개져 버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6 더하기 a 플러스 4분의 16분의 3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 더하기 a 플러스 4분의 16 마이너스 10분의 3 하고 만들어줘서 여기서 선수평균 기하평균 쓸 거라고. 이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지? 이건 못하는 거야. 그지? 못하는 거야. 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나는. 글쎄. 이걸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시험 시간에 생각을 해내? 말도 안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다고 나서 이게 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지?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아우 신기하네 하고 넘겨도 될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내가 모르면 애들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전개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 그치? 계속. 여기서 왜 굳이 통분했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왜 굳이 이렇게 또 풀어서 번분수로 만들었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된다는 사실을 최종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지금 정리가 계속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문제만 덜렁 놓고 봐서는 최종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치? 좀 그래. 좀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다른 풀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그치? 일단은 이 풀이 가지고 하는구나. 별로 막 썩 굉장히 좋은 문제는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오늘 책자 처음 이제 또 새로 나갔는데 저번 시간에 보니까 집합이랑 명제 개념 설명해 줬는데 막 쓰는 사람이 있길래 쓸 자리 그냥 마련해 준 거야. 그치? 쓸 자리 마련해 줬어. 뭐 필요하면은 쓰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치? 내가 앞에 정리해 준 내용보다 책에 있는 내용을 너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치? 편한 대로 일단 개념 설명부터 쓱 한번 해주면은 함수 파트랑 역함수 파트랑 한꺼번에 한번 해줄게. 그렇지? 역함수까지. 함수. 자, 함수는 뭘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뭘 넣어서 이렇게 잽을 넣어서 그죠?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그래서 x에 있는 원소 x에 y에 있는 원소 y가 하나씩 대응돼 있는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렇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함수가 아닌 얘를 통해서 함수가 뭔지 생각해 주잖아. 그렇지? x라는 원소랑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1, 2, 3 A, B, C, D 하고 나오면은 자, 1에서 화살표 가고 2에서 화살표 갔어. 함수야? 함수 아니야? 아니야. 왜? 3에서 화살표 안 갔으니까. 그치? 함수야? 함수 아니야. 그치? 3에서 화살표 2개 나갔으니까. 맞아. 자, 그래서 x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줬었잖아. 맞아. 자,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y는 신경 쓸 거 없어. x에서 화살표 하나씩만 나가는 것만 확인해 주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화살표가 시작되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정의역 해주고, 그치? 화살표가 맞아 죽는 이 녀석, 관역에 해당하는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역 해주고, 실제로 화살표가 맞은 애들을 모아놓은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치역 해준 다음에, 그치? 치역은 기호로 뭐라고 많이 쓴다고? f의 x라고 많이 쓴다고. 그치?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y바 y는 fx, x는 x의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치역. 그치?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원소가 돼? y 값들이 원소가 돼. 무슨 y 값들? x에 있는 원소를 함수에 대입해서 튀어나온 y 값들이 원소가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치역. 알겠어? 자, 그리고 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해? x에 있는 x라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의 x랑 g의 x랑 같으면은 두 함수가 같은 거야. 그치?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야. 함수의 식 자체가 똑같아서 같은 함수일 수도 있지만 함수의 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fx는 절대값 x랑 fx는 x제곱이랑은 실제로는 다른 함수야. 그래프 그려보면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그런데 정의역 자체를 뭐라고 제한시켜 놓으면 마이너스 1, 0, 1 하고 제한시켜 놓으면은 f의 마이너스 1이나 g라고 해야 되는데 g 마이너스 1이나 같고 f의 0이나 g 0이나 같고 f의 1이나 g 1이나 같으니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아졌네. 그치? 함수값들이 같아졌으니까 두 개는 같은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서로 같은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치?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뭘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실제로는 집합입니다. 집합. 그래서 f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g의 f라고 써줄 거고 실제로 g의 f는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x, y를 모아놨는데 x는 x의 원소고 y는 fx로 튀어나온 녀석을 모아놓은 거를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래서 이 집합이 그래프인데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가 뭘 만들어서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산적으로 숫자가 뚝뚝 떨어져서 나오면 저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나오는 함수에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실수 전체 해가지고 정역이 나오면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요상하게도 그려질 거라고. 알겠어요? 좋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우리 수학 상할 때도 한번 정리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자, y는 절대값 fx 뭔 소리야? y는 절대값 x 이 녀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얘는 어떻게 꺾여 있는 그래프야? 0,0에서 한번 꺾이는 형태 V자 모양의 그래프야. 그치?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키면 y는 x-m에 더하기 n 하고 나오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켜서 V자 모양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렇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지?
절대값 기호가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네.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어떻게 얘기를 했어? 0 대입해서 함수값 1이고 1 대입해서 함수값 1이니까 이렇게 꺾여서 그려줄 거야. 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절대값은 어디서 꺾이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어디서 꺾이는지만 체크해가지고.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그려주면 돼? 범위 나눠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주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y는 fx 그래프에서 y는 옆에다 쓸까 크게? y는 fx 그래프에서 y는 f의 절대값 x 나와 있는 그래프랑 y는 절대값 y는 fx 하고 나와 있는 거랑 절대값 y는 절대값 fx 하고 나와 있는 거랑 y는 절대값 fx 하고 나와 있는 거랑 그래프 전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킬 거라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은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고. 맞지? 자, 얘는 x가 0보다 클 때가 아니고 y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 그려줄 거고. 그치? 세 번째 여기에 절대값 되어 있는 여기에 절대값 되어 있어. x에도 절대값 되어 있고 y에도 절대값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그리라고? 1사분면만 그려줘 놓고 나서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x축 아래 그려진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절대값 취했을 때 계속 함수의 형태를 띠는 거는 뭐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어. 자, y의 절대값 취하면은 함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옆에 여러 가지 함수 넘어가기 전에 정리할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절대값 함수는 항상 볼 때마다, 그치? 아, 맞다. 저런 게 있었지. 생각이 들지? 자, 다 정리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파트 한번 볼게. 계속 녹화 중이었어. 쉬고 있었는데. 뭘 누른 거지? 쉴 때? 설마 정지시켜놓고 수업한 다음에 쉴 때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겠지? 아, 불안해지는데. 자, 보자. 자, 여러 가지 함수 파트 볼 거야.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 보면은 우리 함수 종류 해가지고 6개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다시 한번.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냥 함수. 자, 그냥 함수는 x에서 y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된다고. 그치? 어디로 나가든 상관없을 거라고. 맞아. 하나씩만 나가면 돼. 자,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됐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의도 알고 있으면 좋아. 그치? 정확한 정의는 조금 이따 적어줘. 아니다. 지금 적고 넘어가자. 자, x1이랑 x2랑 같으면은 fx1이랑 fx2가 같아. 라는 게 함수의 정확한 정의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같은 x값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y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지? 서로 다른 y값으로 대응되면 안 된다고. 같은 x에서.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리면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로 정의역, 공역을 제한시켜 놓으면은 그 안에서 함수 그래프는 뭐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어떻게 체크해? y축의 평행인 선을 그려봤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함수야.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원 같은 경우는 함수야? 아니야. 왜 y축이랑 평행하게 그려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그치?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치? y축의 평행하게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됐다는 거야. 그치?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둘 하고 두 개 대응됐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가지고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함수의 개수 따져보면은 어디 보자. 함수는 x값에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면 되지 어디로 갔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1이 화살표 나갈 수 있었던 데가 세 군데, 2도 세 군데, 3도 세 군데, 4도 세 군데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에 4제 곱하면 돼. 유식하게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3파이 4라고 써줍니다. 그치? 이 기호까지는 몰라도 되고 3에 4제 곱하고 계산된다 라는 것만 알면 돼. 자, 이때 이 3이 뭐야? 뭐지? x가 아니고 y의 원소의 개수야. 4가 뭐야? x 원소 개수야. 그치? 그래서 y 원소의 개수가 앞에 써지고 x 원소의 개수가 뒤에 써진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치? 자, 2번 그 다음 뭐 했습니까? 1대1 함수 했었어. 그치? 자, 1대1 함수는 뭘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줬어. 1대1 함수부터는 식도 꼭 외워줘야 돼. 자, 1대1 함수는 x1이랑 x2랑 다르면은 f의 x1이랑 f의 x2랑 달라가 1대1 함수야. 그치? 비슷한데 1대1 함수는 다른 게 다른 걸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냥 함수는 같은 녀석이 양갈래로 다른 데로 대응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치? 같은 녀석은 같은 데 대응된다는 얘기고. 자, 얘는 서로 다른 애들이 같은 데로 대응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애들이면 다른 데로 대응된다는 얘기야. y값이.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x, y 있을 때 1, 2, 3, 1, 2, 3, 4 해서 뭐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되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려면은 대응으로 봤을 때 x에서 화살표가 하나씩 나간다는 건 당연해. 왜? 함수니까. 그치? 자, 그런데 y를 주목했을 때 y가 한 발씩만 맞아 죽으면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치? 그래서 예전에 얘를 단사함수야 라고 해준댔어. 그치? 단사함수야.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정의역을 제한시킬 거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제한시켰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어. 그치?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자, 1대1 함수는 몇 개나 있냐면은 1이 대응될 수 있는 데가 4군데였어. 2는 1이 간데 화살표 간데 못 가.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3군데. 3은 2군데 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자, 우리 나중에 경우의 수 배우고 나면은 얘를 뭐라고 썼어? 4p 3이라고 써줬어.
그지? 그래서 4가 뭐라고? y의 원소의 개수, 3이 뭐라고? x의 원소의 개수.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해서 함수의 개수 따져줄 때는 무조건 y의 원소의 개수가 앞에 써져. x의 원소의 개수가 뒤에 써지는 거야. 그치? 자, 이 기호는 나중에 확통가서 배울 겁니다. 확률과 통계. 3번. 전사함수라는 걸 했었어. 그치? 용어는 안 배웠지만. 용어는 안 배우지만 전사함수라는 걸 했었어. 자, 전사함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기호로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게 특징이야. 그치? 자, 그래서 x, y 했을 때 1, 2, 3, 4, 1, 2, 3 해서 여러 개 대응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y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화살표가 맞아 죽으면은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단사함수가 만들어지려면은 1대1 함수가 만들어지려면은 y의 원소가 x의 원소보다 더 많아야 돼. 그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y의 원소가 더 작으면은 1대1 함수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치? 자, 모두 다 맞아 죽는 거.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가 나오면은 그치? x의 원소의 개수가 y의 원소 개수보다 더 많아야 돼. 그치? x의 원소가 더 작아지면은 절대 전부 다 맞춰 죽일 수가 없어. 맞아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전사함수는 특징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맞아 죽으면 돼. 위에 거에서부터 아래 거까지 함수가 전부 다 대응이 돼 있으면은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전사함수의 개수는 안 따져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4번 전단사함수 1대1 대응이 나왔네. 그치? 자, 1대1 대응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어. 그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얘기 중에 하나야. 자, 1대1 대응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 1, 2, 3, 4, y, a, b, c, d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1대1 대응. 그치? 그래서 뭘 만족해? 1대1 함수의 특징도 만족하고 전사함수 특징도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야.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가 다르다. 그리고 y가 f의 x랑 같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어요? 자, 1대1 대응을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항상 증가 혹은 항상 감소도 만족할 거고 y값들이 싹 다 맞아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반대로 뭐 감소할 때도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나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지? 자,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대응의 개수. 자,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려면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 그렇지? 하나라도 차이 나면 절대로 1대1 함수나 전사함수나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두 개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네 군데였고 2는 세 군데였고 3은 두 군데였고 4는 한 군데였어. 걔를 뭐라고 작성해줘? 4 팩토리얼 하고 작성해줬네.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팩토리얼 써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랑 같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 1대1 대응이랑 역함수 존재랑 같은 얘기구나. 하고. 됐습니까? 자, 5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냐면은 대입되어 있는 x값이랑 튀어나오는 x값이랑 똑같은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전부 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항등함수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돼.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어? y는 x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y는 x 그래프 그려지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치?
항등함수의 개수. y는 x 그래프 그려주면 되고 항등함수 개수. 항등함수 몇 개겠어? 몇 개 나와? 한 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y는 x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야. 자, 여섯 번째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상수함수라서 x, y 했을 때 1, 2, 3, 4 1, 2, 3 전부 다 똑같은 숫자로 가는 게 상수함수야. 그래서 식으로는 f의 x가 c하고 어떤 특별한 숫자 상수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프로 그리면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세 개. 그지? 전부 다 1로 가는 함수 하나, 전부 다 2, 전부 다 3으로 가는 함수 하나씩 해서 총 3개가 나오겠네. 즉 y의 원소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함수 우리가 정리했었지?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지?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는 건 당연한 거고 y값들도 y값에 대응하는 x값도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나오면 1대1 함수야. 그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y값 하나에 대응되는 x값이 하나씩만 있어. 반대로 x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될 거야. 라는 의미일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x값 두 개가 똑같은 y값으로 가는 녀석들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해줘. 그치? 그래서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두 개 이상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하나의 y값에 x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게끔 만들어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밑에 적은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증가, 항상 감소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왜 정확한 얘기는 아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어디 보자 2x 플러스 1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제? 1대1 함수야. 그제? 뭐 1대1 대응이 되기도 하지만 1대1 함수야.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니까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된댔어. 그제? 그래서 항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1, 2, 3, 4 정도까지만 할게. 1, 2, 3, 4 해가지고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 자, 그러면은 1일 때는 3 나오고 2일 때는 1 나오고 3일 때는 2 나오고 4일 때는 4 나오는 이런 형태의 함수니까 항상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항상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봐서 살펴보니까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네.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항상 증가, 항상 감소로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체크해 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점점점 나와 있는 경우는 맞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이때는 X축에 평행한 선 그려가지고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거 혹시 질문하실 거 없어요? 없으면은 그 다음 쭉 넘어가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파트도 설명 살짝만 해보고 갈게. 합성함수, 역함수. 그치, 고쟁이는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한 번에 돼 있지. 이는 엄청 간소화가 돼 있더라고. 그치? 자, 합성함수. 찾았어? 합성함수? 저 뒤에 있는 거?
자, 합성함수는 뭐를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랑 y에서 z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g라는 녀석이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f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은 x에 있는 원소 x를 y에 있는 원소 y에 대응시키는 녀석이고 g라는 녀석은 y에 있는 원소 y를 z에 있는 원소 z로 대응시키는 원소가 돼. 함수가 돼. 그치? 자, 그래서 y는 뭘로 찾아줄 수 있냐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해서 찾아줄 수 있어. 그치? 자, z는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은 g라는 함수에다가 y를 대입해서 찾아줄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이제 우리는 x에서 z로 한꺼번에 한 번에 뛰어넘는 형태의 함수를 h라고 두고 그 h라는 녀석은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런데 이 h라는 함수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튀어나왔냐면은 f랑 g에 의해서 f랑 g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나온 형태의 함수기 때문에 f라는 모양과 g라는 모양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f랑 g로서 h를 표현을 할 거야. 그치?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미국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순이 반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돼? G 도트 F 하고 표현돼. F 먼저 대입되고 G 나중에 대입되는데 G 도트 F 하고 표현이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H라는 거는 뭐라고? Z를 대입해서 뭔 소리야? 다 반대로 X를 대입해서 Z가 나오는 함수인 거야. 그런데 그 H라는 함수를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겠다고? G 도트 F의 X로 표현을 할 거고. 그치? 자, 그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Z가 되는 거니까 그 Z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G의 Y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이 Y는 또 어떻게 만들어져? F의 X로 만들어져. 그래서 F의 X하고 만들어지면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실제 계산 방법입니다. 그치?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할 거고 합성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X라는 거를 안에 있는 함수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거야. 라는 게 합성함수야. 어렵지 않잖아. 그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합성함수의 성질은 함수 성질. 자, 첫 번째 성질 뭐 있지? f.g랑 g.f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치? 두 번째 f.의 g.의 h랑 f.g의 h랑은 같아. 그치? 결합 법칙은 성립해. 뭘 먼저 계산해 줬느냐 상관없이 그냥 결합 법칙 성립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f의 20을 f 해가지고 20개를 합성해 준 건데. 그치? 이 녀석을 뭐 예를 들어서 f를 3번 합성해 준 거에 16번 합성해 준 다음에 나중에 f를 2번 더 합성해 줬어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다고. 뭘 먼저 합성해 줘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합성을 20번 해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합성해줘도 상관없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다른 성질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자,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랑 그 함수랑 합성한 거랑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항등함수는 합성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랬어? 곱하기 1 됐다라고 생각하랬어. 그치? 곱하기 1과 같다고. 항등함수 우리 아까 했던 y는 x. 그치? 자, 그 정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성함수는 열심히 그냥 계산 해주면 되는 파트라서 어렵지 않고. 자, 역함수 볼 거야. 역함수. 자, 역함수는 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x라는 점이 여기에 있는 y라는 점에 대응이 될 거야. 그래서 y를 뭐라고 만들어줘? f의 x하고 만들어준댔어. 그치? 자, 이제 반대로 우리는 화살표가 거꾸로 가는 형태의 함수를 생각해 줄 겁니다. 그치? 그걸 마찬가지로 h라는 함수로 해줄 건데, 자, 이 녀석이
그냥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f라는 함수에서 나간 이 화살표를 완전히 반대로 가게끔 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f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래서 f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한눈에 보이게끔 만들고 싶어. 그래서 기호로 f 인버스라고 쓰겠다고. 그래서 이 f 인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y를 대입해서 x가 나오게끔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의 y. 그치? 그래서 역함수는 y는 fx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x는 f 인버스의 y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역함수 찾을 때 어떻게 해줘? x랑 y랑 자리 바꾼 걸 역함수라고 생각하고 y는 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3의 역함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x랑 y랑 자리 바꾼 x는 2y-3 이게 그냥 역함수야.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역함수야. x랑 y랑 자리 바꾸는 순간 걔는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만들려고 y는 하고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이 요 녀석의 역함수구나 하고. 그치? 역함수 실제로 찾아주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역함수를 실제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랬어. 그치? 어떤 게 많이 나와? 요성질이 많이 나와. 그치? 요성질이 많이 나와. 자, 무슨 얘기야? 문제에서 어떤 함수 주어지고 f 인버스의 2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실제로 역함수 찾아가지고 2 대입하라는 거야? 아니라고. 어떻게 하라고? 아, 나 얘 a라고 구해놨어 라고 생각하고 아, 원래 함수에다가 a 대입해서 2가 나오는 a 값 구하면 되지 라고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역함수 구하지 않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치? 이거 사용하는 거지. 맞아. 역함수에다가 y 대입해서 x 나왔으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x 대입해서 y 나온다 라는 성질을 사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역함수의 기본 성질 사용해서 하는 거고. 어디 보자. 그 다음 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는 그냥 x랑 y랑 자리 바꿔가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뭐 굳이 정리할 것까지는 없고. 역함수 성질. 자, 역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역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야. 그치? 되게 중요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아까 적었지? 그치? 1대1 대응과 역함수는 동치야. 똑같은 얘기야.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이야. 오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 또 어떤 성질이 있었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한 거는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한 거는 i하고 나와. 이건데 뭐 실제로는 얘는 아니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i의 y하고 나오고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은 i의 x하고 나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 y에서 f하고 나와 있으면은 그거 녀석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f 도트 f 역함수 요 녀석이 어떤 함수를 의미하는지를 볼 거야. 그지? 그럼 요 녀석은 표현 방법이고 실제로 계산은 뭐 할 거라고?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한 거니까 f에 f 역함수에 뭔가 대입했어.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지? 그럼 처음에 대입되어 있는 함수가 f 인버스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야 돼? y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y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가지고 x를 만들어 준 다음에 fx가 다시 y가 나왔으니까 결국 뭐라고 생각해? y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해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항등함수야. y를 대입해서 y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항등함수야? y라는 집합에서 다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라서 i의 y라고 그냥 적어준 거야. 그치? 얘는 x로 가는 항등함수니까 i의 x라고 적어준 거고. 그치?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무조건 항등함수 나와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치? 굳이 이렇게까지 구별 지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없어. 오케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실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문제는 없어. 안 나와. 알겠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합성한 거랑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합성한 거랑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g가 f의 역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위에 거랑 조금 다른 얘기야. 그치?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와 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두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두 개 합성해 보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더래. 그럼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라는 얘기인 거고. 알지? 조건과 결론이 이제 뒤바뀐 거야. 역이 된 거야. 얘는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와. 얘는 항등함수 나오면 역함수야. 오케이? 그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네 번째 성질 뭐 있냐면은 합성한 녀석을 역함수 치면 뭐가 나오지? 각각 역함수 되면서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뀔 거라고. 순서가 바뀌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나? 성질이? 없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함수 그래프. 자, 역함수 그래프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왜? 역함수를 찾아줄 때 x랑 y랑 자리 바꿔서 찾아주는 거니까. 맞지? x랑 y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잖아. 그래서 y는 fx랑 y는 gx. 서로 y는 x 대칭일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역함수 찾아가지고 실제로 교점 찾는 거야? 그럼 문제 거의 안 나와. 그치?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린 뭘 찾으면 돼?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 찾으면 돼. 맞아.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원래 함수랑 뭐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서 생겨. 맞아, 틀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서 생겨. 맞아? 그건 틀린 얘기야. 그렇지? 틀린 얘기입니다. y는 x 위에서 생기지 않는 얘는 조금 이따 적어줄게.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보세요.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자,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해주면은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 라는 건 틀린 얘기라고. 그치? 얘기는 틀린 얘기야.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야. 그치?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살펴볼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살펴볼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치? 자, 그럼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고?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요? 0,1. 그치? 0,1이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려줄 거야. x절편이 어디지? 1, 1,0. 맞아.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치? 요게 y는 fx야. fx. 얘가 fx 그래프야. 자, 이면서 역함수를 찾을 겁니다. 역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야. 역함수 그래프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자, 그럼 대칭시켜줘 보자. 대칭시켜줘 보면 요즘이 어디로 가? 0,1점이었으니까 요즘 어디로 가? 1,0으로 가잖아. 그치? 요즘은 어디로 갔어?
요점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치? 그래서 y는 x 위에서 생기는 것도 맞지만, 그치?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다른 데서 생기는 요 두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 파란색으로. 요점을 지나고 y는 x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어.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원래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치?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치?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그치?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치? 발레로 되게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 조금 많긴 한데 이번 주까지만 좀 빡세자. 알겠지? 근데 원래 역함수부터 나와요. 거의 대부분 역함수까지 나올 것 같고 조금 적게 나오는 학교는 합성함수 전까지 그냥 함수까지만 나오는 학교들도 많을 거고, 그치? 대부분 역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거의 대부분. 너네 학교는 왠지 역함수는 안 나올 것 같다. 합성함수 역함수는. 기말고사 때 조금 봤잖아. 직선의 방정식까지인가 보지 않았나? 그치? 원방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역함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방이 안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큰일 나. 그러면 너네 학교 내가 신고할 거야. 자, 아무튼 이번 주 숙제는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클리닉 교재 풀어오는 게 숙제. 그렇지? 고쟁이는 투 스텝까지만 풀어보자. 그렇지? 조금 많긴 하다. 또 뭐 해야지 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수 1으로 갑시다.